자, 그런 다음 목소리 말씀드리면 사실 이 목소리도 수업을 그리고 사실 목소리 같은 경우는 이 특강으로는 불가능한 게 1대1로 제가 조금 코칭을 해드려야 돼요. 왜냐면 본인의 목소리가 왜냐면 되게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입을 안 벌리고 어떤 분들은 그 톤을 잘 못 잡으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제일 큰 문제는 본인의 문제를 몰라요. 제가 영상으로 이따만하게 찍어줘서 본인이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라고 보여드려야지 아, 내가 저렇게 형편없이 말을 했구나라는 걸 그때 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목소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본인의 목소리를 녹음을 하셔서 들어보신다거나 아니면 오늘 집에 가셔서 만약에 답변이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면 이렇게 핸드폰 셀카 모드로 이렇게 찍지 마시고 아예 안 보이게 카메라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되게 놀라실 거예요. 아, 내가 저렇게 말을 했구나 라고. 이걸 보면 아, 내가 입을 안 벌리는구나. 내가 시선이 이렇게 불안정하구나라는 게 딱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영상을 찍어보시는 걸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거기에서 목소리 문제가 해결이 돼요. 왜냐면 보통 발음이 안 좋아요.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도 그렇죠. 말하는 거 귀찮아 하잖아요. 여자친구한테 말하는 거 말고 당구 칠래? 약간 나 치킨 먹을래? 입 요만큼밖에 안 벌려요. 그쵸? 그게 면접장에 가서 그대로 쓰여지죠. 근데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턴 경험할 때는 특히 제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목소리 큰 거 되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네, 저는 이렇게 군대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입을 벌리셔야 돼요. 어금니가 떨어질 만큼. 그래서 말씀을 하셔도 똑같이 하셔도 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랑 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랑은 되게 다르기 때문에 일단 입을 벌리시면서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만 좀 신뢰감도 있어 보이고요. 성의도 있어 보이고 조금 포부도 있어 보여요. 목소리가 큰 걸 좋아하는 이유는 특히 남자분들은 면접관이 대부분 남자인가요? 여잔가요? 남자죠. 그쵸? 근데 이게 꼭 성차별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면접관이 여자분들이었으면 여자분들이 목소리 크게 했어야 됐어요. 왜냐면 약간 그 동성에게서 느끼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입인데 목소리가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런 느낌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남자분들이니까 여성분들한테는 그런 호기로움을 여자분들보단 덜 보죠. 근데 같은 여자끼리 볼 때 여러분들 뭐 후배 만약에 볼 때 선배님 안녕하세요 이러면 기분 좋아요? 예뻐요? 싫죠.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이런 친구들이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밑에 사람들 볼 때 평가하는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목소리는 크게 가시려면 발음을 일단 분명하게 해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발성에 큰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목소리를 내실 때 진짜 허스키하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솔직히 수업을 들으시기를 추천드려요. 꼭 여기에서의 수업이 아니라 일반 보이스 트레이닝을 다니신다거나 하면 그런 목소리의 문제점은 고쳐주시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내가 일단 안 좋다라고 느껴버리면 말하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다 떨어지게 돼요. 그 자신감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목소리에 막 그런 허스키한 분들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여자분들도 전혀 목소리가 내려올 생각 안 하는 분들. 안녕하세요.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코칭을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억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무조건 천천히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많은 걸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말이 빠르면 무조건 망하게 돼 있고요. 말 빨리 하는 분들 중에서 붙은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근데 대부분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떨어지신다는 거죠. 말을 조금 천천히 하시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번 조은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쉼표를 많이 두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 안 날 때 머리 약간 페이드아웃 될 때 있잖아요. 갑자기 뭐 답변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 그때 쉬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그래도 막 다다다다다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망하죠. 왜냐면 표정에서 드러나요. 아, 이 사람이 되게 긴장하고 지금 말 이상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천천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을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뭐 학교 생활 중에 혹시 뭐 잘 안 맞는 사람이 있다면 당황스러우니까 네, 제가 학교 생활하면서 잘 안 맞았던 경우는 사실 저는 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과 함께 어울리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랑 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제가 지금 어울리기 어려웠던 사람은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주겠습니까? 생각할 시간만 10번 달라 그래요. 자꾸 이러면. 그래서 일단은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생각하실 때는 눈을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제 생각에는 좀 루드해 보이죠. 거만해 보이기도 하고 공손한 느낌은 딱 없어지기 때문에 하실 때는 차라리 밑에 보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제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생각하고 한꺼번에 말씀하세요. 이런 거죠. 네,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사실 제가 전공이 이렇게 되면 사람이 조금 신중해 보여요. 그리고 아 방금 얘가 생각을 하고 말하는구나 라는 거를 너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되게 그걸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바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시다 보니까 자꾸 이 쉼표가 들어오는 거를 되게 불안해 하시는 거죠. 그때 까먹을까 봐. 근데 면접관들은 외운 걸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당연히 여러분들 메뉴 고민할 때도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오늘 떡볶이 먹을까? 치킨 먹을까? 피자 먹을까? 햄버거 먹을까? 이렇게 안 하잖아요. 떡볶이 먹을까? 피자? 아, 치킨 먹자. 아, 치킨 말고 뭐 먹지? 보통 이렇게 쉼표가 있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러니까 면접 때도 우리가 평소 대화할 때 속도, 대화할 때 투로 말씀을 하시려면 무조건 천천히 말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답변을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발 내용에 맞는 표정 연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표정 없이 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공에 관련된 지식이라던가 아니면 산업군에 관련된 지식을 말씀을 하실 때는 당연히 표정이 없으실 수 있지만 내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표정이 없으면 감정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일부러 당황시키려고 왜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워라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되게 무서운 면접관이 물어봤어요. 되게 필요하지만 뭔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네, 저는 워라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항상 능률이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표정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하실 때 손, 뭐 얼굴 움직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손 움직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건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을 보시면 호감, 비호감으로 나눠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막 저는 어때요? 첫째, 둘째, 좀 비호감이죠. 손을 움직이실 때 여자분들은 솔직히 편해요. 왜냐면 공수를 하잖아요. 공수 자세를 하시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눌러주죠. 그래서 손이 꿈틀거려도 한 손으로 눌러요. 그쵸? 그래서 여자분들은 괜찮은 남자분들은 진짜 밧줄로 동여맨 것처럼 꿈틀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셔도 돼요. 그래서 움직이는데 다만 두 손을 함께 움직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손만 움직이시는 게 낫겠고요. 손을 움직이실 때는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손을 이게 제 무릎 앉아있다. 그럼 무릎에 이렇게 올려놓으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툭. 이때 만약에 말씀을 하실 때 기억이 안 난다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을 하기 위해 움직이는 거라면 이런 거죠. 네, 제가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당시에 제가 조금 힘들었던 경험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 제일 조금 힘들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경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비호감 아니죠. 오히려 약간 생각하는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손목 스냅 이용하시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아니면 너무 진짜 필요한 말이다. 그러면 약간 움직이시면 괜찮은데 어깨를 안 넘어가셔야죠. 그러니까 어깨 넘어가면 뭔가 강의하는 그런 제스처예요. 그래서 어깨 넘어가시지 않도록 움직이시는 게 좋고 안 움직이시는 것보다 움직이셔야지 면접을 잘 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건 표현의 차이예요. 내가 만약에 생각이 안 나는데 원래 내가 근데 정적인 사람이다. 난 원래 행동도 없고 표정도 없다. 그러면은 안 움직이실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보는 여러분들도 표정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혹은 웃으실 때는 웃으시고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움직이시는 게 당연하고요. 긴장, 경련 다 괜찮아요. 왜냐면 그건 처음에는 누구나 있는데 말씀하시다 보면 경험해보셨겠지만 조금씩 풀려요. 그래서 처음에 긴장을 한다거나 그런 거 다 면접관들은 이해를 하니까 오히려 최대한 조금 편하게 태도, 표정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눈썹 움직이셔도 돼요. 그래서 오히려 안 움직이시면 진짜 이상해요.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일단 여러분들 꼭 집에 가셔서 영상을 안 보이게 찍어봐라. 아마 그 굳은 표정을 아마 보실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표정도 움직여주시면서 연출하는 거 중요하다.